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. 앞으로 이틀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 긴 연휴에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설 연휴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통안전공단 조정권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질 텐데요.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설 연휴 귀성길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? 올 설 연휴가 5일간 장기간 이어지는데요. 하루 평균 한 70만 명이 이동한다고 좀 평균치가 나왔는데 네. 저희가 그 최근 3년간 그 설 명절 기간 동안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오후 6시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나타났습니다. 네. 교통사고 평균 그 발생 건수를 낮잡으려 보면은 연휴 전날이 639건, 또 설 당일이 351건으로 1.8배 더 많이 발생했고요. 또 하나는 연휴 전날 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시간대로 보면은 오후 6시대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또 하나는 그 설 연휴 전날 오후 6시대의 사고 발생 건수가 평상시보다 25% 더 많아서 연휴 전날 저녁 시간대를 특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일부 귀성객들은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매우 긴 시간 동안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요. 특히 명절 기간 동안에는 교통체증에 8시간 이상의 운전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피로도가 클 것 같은데요. 안전 운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? 일반적으로 이제 설 연휴면은 뭐 교통 체증한 부분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운전해야 되는데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교통량이 집중돼서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낮아지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장시간 운전했다는 그 주의력 저하라든가 또 운전 피로 누적 또 전방 주시 테마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졸음 운전까지 합쳐서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네.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마시고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서 충분한 휴식을 한 후에 운전을 하시기 바라고요. 또 하나는 운전 중에는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셔야 되고 DMB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네. 만일 부득이하게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가요?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2의 그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. 네. 신속하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데 주간에는 후방 100m, 야간에는 후방 200m를 설치하는 겁니다. 설치한 후에 도로공사 견인 서비스나 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정체가 정말 대단할 텐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체 피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? 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직접 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차량 정체에 조금이나마 이제 피하고 싶다면은 요즘 뭐 TV나 라디오 또 스마트 어플 또 트위터 도로공사의 실시간 교통정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교통 체증을 좀 피할 수 있나 보고 있습니다. 네. 장시간 운전에 대비해서 미리 자동차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? 많은 분들이 장거리를 이동하시게 되면은 자동차를 점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. 출발하기 전날에 점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상 위험성이 있고요. 네. 2, 3일 전에 점검하시는데 제일 기본은 엔진입니다. 사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인데 엔진에서는 엔진 오일 상태 양이라든가 또 어떤 오염되는 부분을 점검하셔서 교환을 하시고요. 두 번째는 전기장치, 우리는 어떤 비타민을 제공한다 볼 수 있는데 이 배터리의 어떤 상태라든가 만 4년이 넘었을 경우는 과감하게 교체하는 거 좋습니다. 두 번째는 각종 통화장치, 전조등이라든가 방향지시 등, 제동등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네. 또 제동장치에서는 브레이크입니다. 자동차는 잘 가고 잘 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을 점검해서 마모량이 많을 경우에는 역시 교체를 해주기 좋습니다. 그리고 제2의 안전벨트를 할 수 있는 타이어가 있습니다. 예. 타이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주행할 때 쓰는 타이어가 있고 트렁크 안에 있는 보조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는 어떤 마모 상태, 마모가 보통 저희가 100원짜리를 뒤로 했을 때 어떤 이수희 장군의 어떤 가시
안 보일 정도로 되는데 보일 경우에는 저거 한번 교체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트렁크 내에 있는 그 보조 타이어, 이 스페어 타이어가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빠졌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역시나 타이어 마모 상태라는 공기압을 체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, 또 하나는 전방 시야를 위해서는 와이퍼 상태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계절용 와시액을 넣고 와이퍼 상태를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이제 어떤 그 기상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노우 체인이라든가 미끄럼 방지제, 또 손전등, 목장갑, 배터리 점프 케이블, 교통 신호등 이런 교통 안전 용품도 같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. 네, 고향으로 가장 빠른 길은 안전운전입니다. 운전할 때 졸음운전이라든가 음주, 그다음에 갓길 운전, 또 운전 중 DMB나 휴대폰 사용 이런 부분을 삼가하시고요. 또 하나는 동서간 가족들은 전자사 안전띠 매기를 꼭 실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기 당부드리고요. 부모님께 최대의 선물은 사고 없는 어떤 귀성이나 귀가라고 보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설 연휴는 안전하고 한 건도 교통사고 없이 어떤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고맙습니다. 교통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심야 운전과 새벽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밤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중, 3중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. 연휴 전날 장거리 운전에 나설 경우 최대한 자주 휴식을 취하고 또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는 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